많은 업데이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리플사에 관련된 영상 한번 만들어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XRP도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는 현재 XRP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일단 38센트에서 39센트까지 열려있는 상황,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면 XRP도 기운을 한번 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에어드랍이 드디어 됐었다가 크게 가격이 하락하고만 플레어 토큰에 관련해가지고 리플사의 CTO 데이빗 슈월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플레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XRP 보유자에게 플레어 토큰 유통량의 15%만 드랍을 했다. 또 플레어 팀은 플레어 보유를 유도하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어 토큰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는 이와 같은 방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 플레어 네트워크는 플레어를 모두 에어드랍하겠다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리플 커뮤니티를 이용만 했다. 플레어 팀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일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꺼번에 에어드랍을 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5%만 일단 드랍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왕 줄 거 그냥 한 번에 다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나머지 85%를 언제 주느냐? 저는 이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나요?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85%는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투표가 이루어지든지 새로운 제한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85%를 소각을 시켜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왕 가격 크게 떨군 거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센트였던 것이 지금 그나마 올라가지고 0.04달러.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회복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한번 하고 믿어 봅니다. 일단 이 에어드랍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넥소의 스테이킹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아직 넥소에서는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지 않았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저 말고 넥소에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암호화폐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불가리아 경찰 당국이 넥소를 급습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넥소 사용자들은 일제히 넥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넥소가 뱅크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넥소가 문을 닫게 되면은 에어드랍 저 같은 경우는 못 받게 되겠죠. 굉장히 좀 깝깝합니다. 안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서글픈데 이거 참 부디 저 말고는 넥소에 스테이킹 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넥소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이 플레어 토큰 가격 크게 떨어진 것을 지적했다라고 몇몇 분들께서 본인이 플레어 토큰 없다고 통쾌해하는 것 아니냐,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라니까. 저도 당연히 받을 건데 가격이 올라야 좋죠.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가격 떨어진다라고 제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나저나 넥소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심란하네요. 아이고. 이어서는 리플사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판결은 우리 리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했었던 리플사 임원들은 올해 암호화폐 키워드는 바로 유틸리티가 될 것이다. 유용성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XRP의 유용성에 대해서 리플사는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리플사의 전 직원 바보의 아저씨 같은 경우도 SEC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척 이상해 보인다. 특히나 FTX 사태가 터진 후라면 말이다. 리플사는 10년 동안 가치를 쌓아 올렸으며 아무런 피해자도 양산하지 않았다. 반면에 FTX는 무능하며 사기를 쳤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데 소송은 누가 당했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만은 한 팀입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같이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이 XRP를 통해서 나타난 희생자, 많은 리가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원귀에 영원히 잡아먹힌 리가들, 무시무시하죠. 자, 아무튼 간에 리플사와 SEC가 리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하든지 리플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오든지 앞으로 몇 달 안에 확실히 결정이 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스 비즈니스의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 씨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SEC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업계는 피바람이 불 수가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증권법 규제하에 놓기를 원한다. 따라서 리플사가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업계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돼가지고 암호화폐 업계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암호화폐 업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리플사가 승리를 하거나 게리 겐슬러가 꼬리를 내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중심에 리플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다면 광조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